이건 영어 교육 업계에서 절대로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걸 자꾸 보여주면 더 이상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돈을 많이 안 쓰게 될 테니까요.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스티븐 클라세는 외국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의 비용 혹은 영어로 영어 말하기 독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학창 시절에 TV에서 외국인들과 일을 하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멋지다. 그때부터 막연하게 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해외 취업을 목표로 갖게 된 저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겐 두 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영어 공부법을 시도를 하면서 많은 돈을 쓰죠. 하지만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나는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영어 교육 시장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최소의 비용으로 진짜 영어 말하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정말 많은 영어 공부법을 시도하고 그걸 추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해외 인턴, 글로벌 기업 취업, 영어로 사업에 이르기까지 영어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의 비용 혹은 영어로 영어 말하기 독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영어 교육 업계에서 절대로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걸 자꾸 보여주면 더 이상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돈을 많이 안 쓰게 될 테니까요. 그 전에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기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둬야 그간 우리가 영어 공부를 위해 썼던 시간과 돈을 모두 아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 라는 것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해외 인턴을 하고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제 동료들은 외국인이었고 심지어 사장님은 이제 유럽 분이셔서 영어로 보고를 해야 됐어요. 그럼 제 실력은 원어민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영어로 일하고 생활하고 돈을 버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럼 원래 영어 잘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영어 공부를 해야지 하고 언어 교환 모임도 나가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도 다 다녀봤는데 할 때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식은땀이 너무 나서 외국인과 말할 일만 생기면 너무 긴장이 되고 막 등이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해외 프로그램들은 다 지원할 때마다 떨어졌고 최대한 영어를 안 만나고 싶어서 공대를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저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분들이 영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영어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 각각을 마스터하면 영어를 잘하겠지 하고 각 영역을 개별적으로 배우고 연습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듣기나 읽기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 각 영역을 고루 발달시키는 것 자체가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10년 넘게 배우고도 외국인과 대화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영역별로 따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영어를 잘하려면 좀 상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인풋, 아웃풋, 패턴. 제가 하나씩 이야기 드릴게요. 입력을 늘려라. 에이, 이거 아닌 얘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의 인풋은 좀 달라요. 아기가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인풋, 부모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우리는 성인인데 아기가 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뱉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인풋은 문법이나 단어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듣고 읽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보통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성인이니까 내 수준에 맞는 뉴스나 미드를 들어야지, 성인들이 읽는 영어 원서를 읽어야지 하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다가 포기해요. 와, 미드 재밌다 하고 효과 못 보고요. 영어 원서 한두 장 읽으니까 나랑 안 맞아 하고 그만두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스티븐 클라세는 외국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고 주장해요. 이해 가능한 입력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준보다 약간 더 어려운 수준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건 모국어 배울 때처럼 자연스럽게 문맥 속에서 습득을 하는 거고요. 남들이 프렌즈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로 하기보다 나의 수준 대비 살짝 높은 수준인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살짝 높은 수준이란 건 내가 듣거나 읽었을 때 70% 이상, 그 이상이 이해되어야 나에게 약간 높은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동화와 만화를 보는 거였어요. 미국의 7살 아이와 우리 중에 누가 영어를 잘할까요? 5살 아이와 우리 중에는요? 그럼 4살 내가 만약에 초보 레벨이라면 미국 아이들이 보는 동화와 만화 수준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읽고 듣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려운 미드가 아니라요. 그럼 차근차근 기본 문장부터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제가 이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한국인들이 단어나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일단 말할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해외 유학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유는 가서도 내가 집에만 있으면 말할 일이 없으니까 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한국에 있어도 말 환경만 만들면 말이 늘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갔었고 저는 집안 사정상 유학을 못 갔는데 유학에 갔던 친구들보다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어 모임입니다. 언어 교환 모임들이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요. 그런데 좀 힘든 분들도 있어요. 저의 경우가 사실 그랬는데 처음에 나가서 말 한마디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영어를 들을까 봐.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전화 영어를 시작했어요. 이건 저만 하니까 1대1이어서 사실 뭐 남들의 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매일 일정 시간을 하게 되니까 환경 설정 면에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안 들이는 방법도 요즘엔 있죠. 세 번째는 AI와 대화하기인데요. 말하기 앱, 이런 AI 등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약간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돈을 안 들이고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일기예요. 말하는 게 아직 너무 힘들어 하는 분들은 일기를 쓰면서 영어를 뱉어볼 수가 있어요. 일기장에 써볼 수도 있고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에 올려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5줄 내외로 가볍게 시작을 하되 매일 꾸준히 해보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면 문장을 뱉는 연습이 돼서 입 밖으로도 점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청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덩어리라는 뜻인데 언어를 빠르게 배우는 건 문법 암기가 아니라 패턴과 문장 덩어리를 익히는 거예요. 단어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쓰이는 표현을 통째로 익히는 거죠. 예를 들어 Would you mind? I have no idea. 이런 식으로요. 앞에서 이야기한 동화 읽기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렇게 자주 쓰이는 문장 덩어리, 문장 단위들을 반복해서 익힐 수가 있어요. 단어와 문법을 따로 익히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이걸 조합하느라 로딩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덩어리로 익혀두면 조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뱉게 돼요. 한국어도 우리가 조합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말을 그냥 뱉는 것처럼요. 자주 쓰는 청크 100가지 표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에 달아둘게요.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입력 가능한 입력값을 쌓아주세요. 두 번째, 써먹으면서 아웃풋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덩어리로 익혀 조합이 아닌 체화, 내 몸에 꼭 붙여주세요. 제가 영어 공부를 오랜 시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또 봐요.